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기자입니다. 그리고 여행중개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행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받는 여행사의 경우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랜선 투어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야심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여행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백야나라 여행사를 랜선으로 만나보려 합니다. 백야나라는 러시아 제2의 도시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레닌그라드 이렇게 불렀고 또 예술과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도 합니다. 또 영어 발음도 또 좀 다릅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위치한 여행사죠. 백야나라는 코로나19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들의 개별 가이드 여행에 있어서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준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랜선 여행 상품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백야나라 이현희 팀장 나와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반갑습니다. 현재 그곳은 백야가 한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창한 날씨입니다. 지금 새벽 4시, 5시 해가 뜨고 저녁 9시, 10시 그때 해가 지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되겠고요. 지금 한국은 물난리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주변에 유람선 타는 인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금 언론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도 지금 감염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 그 자가격리 조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해서 이제 확진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상점이라든지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사실 마스크 거의 쓰고 다니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만 지금 쓰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본다면은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현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행업 관련한 현황은 좀 어떤지요? 네, 지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업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열려 있는 나라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지금 관광객들은 다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여행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국내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여행업이나 이제 식당을 이제 다시 활발하게 하게 해서 이제 내수 진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단체 여행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5명 이하로만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박물관에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수 인원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입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 해외 여행객들을 맞이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갖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 정부에서 여행사들에게는 이제 인건비들을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근근히 버텨내 나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된다면은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여행사는 얼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야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백야나라는 원래 이제 피터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피터 투어는 이제 지금까지도 법인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 투어를 주로 했었고요. 2005년도에 백야 나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유행을 했었죠. 가이드 투어하는 여행사. 그것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무비자 협정이 이제 체결되면서 러시아로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이드 투어 수요가 엄청 폭발을 해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인기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도 모스크바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가이드 투어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랜선 여행을 선보였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요, 랜선 여행하면 뭐 그냥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뭐 여행지 정도 보여주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하고도 있고요. 하지만 백야 나라 같은 전문 업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현지를 보여주는 랜선 여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야 나라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번 그 랜선 여행, 랜선 투어는 어떤 상품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최초로 소개해드린 투어는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투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 가이드 투어를 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의 체험을 온라인으로서 어떻게 전달해 드릴 것인가, 그것이 이 랜선 투어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가이드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 그것을 온라인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장비라든지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것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어쨌든 뭐 인터넷 블로거들이 현장에 가서 그냥 일상의 모습을 담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서 이 상트페테르 현지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같이 보여드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돼 있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온라인 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비된 랜선 투어 종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랜선 투어는요,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어가 현재 판매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실제로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지점을 가이드와 함께 설명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는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에르미타지 박물관 궁전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뾰트르 바벨 요새를 바라보는 네바 강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 만드는 뾰트르 대제, 그 다음에 청동 기마상, 성이삭 성당, 그리고 까잔 성당, 넵스키 대로, 그리고 피에 성당, 자 이런 곳들을 보여드리는 투어인데요.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보셔야 되는 투어인데 그것을 1시간 반 정도로 축약을 해서 중요한 그 설명과 함께 전해드리는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첫 랜선 여행 상품이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건데요. 자, 다음 작품은 또 어떤 게 또 준비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작품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투어가 죄와벌 투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장소가 소설 죄와벌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일부러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정말 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죄와벌이 쓰여진 곳이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이고, 바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주변을 무대로 해서 그리바야도바 운하, 그리고 센나야 광장 주변에서 일어난 아주 불행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류에 대한 격정적인 선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류의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읽어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그것이 사실은 왜 인류의 고전의 반열에 들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재미있고 친숙하게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20년 동안
살고 있는 또 교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더 잘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벌 투어는 실제 죄와벌이 쓰여진 장소와 그리고 죄와벌의 무대가 되는 곳을 가이드와 함께 돌면서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장소와 관련된 또는 그 사상, 그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 또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이야기들, 또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해를 함으로써 죄와벌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와벌을 아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투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종이 왜 이렇게 많이 네, 종소리가 굉장히 현장감 있네요. 지금 몇 시죠? 2시 반이야. 2시 반? 그러면 30분마다 치나? 아, 그럼 라스콜니코프가 이 종소리를 들었겠구나. 30분 간격으로 치는 이 종소리 듣고 벌써 7시 반이란 말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걸어서 상트페테르부크를 들어보신 분은 상트페테르부크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투어로서 죄와벌 투어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백야 나라는 특히 러시아의 문학 그리고 서양사, 미술사 등 러시아의 장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악 분야도 러시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역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에르미타지 박물관 서양 미술사라고 해서 미술 분야에 대해서도, 미술 감상 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상품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은 사실 또 음악이죠. 차이콥스키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제 연주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음악에 관련된 것들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과 관련된 것을 투어로서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 상품으로서도 이제 존재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이제 미술 작품하고 또 저녁 공연을 보는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한 분들, 음악 애호가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투어는 있긴 하지만은 좀 더 대중성이 있는 그런 상품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은 일단은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음악가들에 대한 유튜브 작업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여행 상품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을 전공을 이제 했지만은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음악원과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상당히 친숙한 그런 환경 속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마린스키 극장도 있기 때문에 공연 관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죠. 모스크바 쪽 랜선 여행 컨텐츠를 선보일 계획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도 모스크바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모스크바 하면은 크레물린하고 붉은 광장만 떠올리시는데 역사가 오래된 도시인 만큼 사실 많은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를 갖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랜선 여행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것을 실제 상품으로 구현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모스크바는 스토리를 잘 짜고 또 그것에 대한 상품 구성을 잘 해서 가이드들이 연습만 하게 된다면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안으로는 모스크바도 상품을 준비를 해서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랜선 투어는 어디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랜선 투어는 현재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하는 가이드 투어 플랫폼에서 저희 투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에서 랜선 여행 카테고리를 선택하든지 또는 검색창에서 백야나라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치시면은 저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재 두 가지 상품이 올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번째가 로자의 말죽거리 잔혹사 죄와벌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제작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야외 촬영 시 어려움이라든가 장비 이용에 문제점 같은 게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랜선 투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송출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품질이 전체 투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인터넷망뿐만 아니라 촬영이라든지 또 우리 소리 수음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어를 세팅하기까지 5개월이나 시간이 걸린 것이 여러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테스트하다 보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즉 통신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신사별로 인터넷 속도를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재 쓰고 있는 회사 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하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서 또는 전파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인터넷 품질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참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일정한 품질을 갖고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이 방송 송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상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일정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데 적당할 정도의 그러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는 상품을 송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투어, 랜선 투어를 이렇게 선보였는데요. 지금 또 다른 계획은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것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을 꾸려야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는 이 온라인 투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대한 컨텐츠, 여행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려서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이곳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서 그 영상을 올린 저희 회사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홍보 효과로만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투어가 풀리게 된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인지도가 있는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시절에 저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열심히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러시아 여행 컨텐츠로서 최고의 백야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여행자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 같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해외로 나가는 이제 그런 여행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시 풀리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온라인 투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현지를 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업 환경 속에서 많은 여행사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 가이드들은 한국으로 철수를 해서 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남아서 이곳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아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늘길이 뚫리고 하면 현지에서 유튜버 활동, 이제 브이로그처럼 하려고 하는 가이드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양질의 현지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여행 컨텐츠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가이드들이 쉬지 않고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노하우, 지식들 썩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컨텐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백야나라도 유튜브 활동을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백야나라 컨텐츠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